72살의 장대성 씨는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과 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브로콜리요? 이거를 자주 먹으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나 조그만 걸 2개 먹습니다. 하루에.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가장 먼저 혈압약을 챙기는데요. 아침에 혈압약을 먹었을 때 약을 빠뜨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장대성 씨가 혈압약을 깜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일 재죠. 매일 2번씩 하루에. 일어나서 기상하자마자 소변 보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재죠. 가정 혈압 측정은 장대성 씨의 오랜 습관입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중요한 일과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상태에서 집에서 재무는 뭐 120대 유지를 하는데 병원 가서 재무는 확 올라가요. 정말 그럴까요? 집에서는 120대를 유지했던 혈압이 병원에서는 150이 넘습니다. 병원에 와서 재면 이제 높게 나오잖아요. 네, 좀 높게. 워낙 대기고혈압이 있으셔갖고 가운만 보면 지금 혈압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장대성 씨는 진료실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와 가정 혈압을 기준으로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높아서 안 된다. 네. 이제 약 먹으라고 해갖고 이제 약을 꼭 추가하실 텐데 그거 먹으면 아마 되게 어지럽고 힘들고 안 좋으실 겁니다. 배기 효과가 있으면 진료실 방문했을 때는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고혈압이라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약제를 그냥 일반적인 약제보다 조금 병합요법 2가지 이상의 약제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기 효과가 있는 배기 고혈압 환자분들은 실제 혈압이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되면 고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뭐 그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 와서 측정한 혈압보다는 집에서 재갖고 오신 가정혈압 기반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 크게 불편감 없이 혈압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 고혈압 환자들은 특히 자세 변경에 따라 혈압의 변화가 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체위 변경에 따른 혈압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누웠다 앉거나 일어섰을 때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고혈압이 노인에서는 여러 가지 장기의 손상이나 특히 뭐 낙상, 골절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그러한 현상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기립성 혈압 변화에 그러한 두드러진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갖고 약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일흔 7살의 송정섭 씨 역시 누구보다 철저히 혈압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138에 78. 약을 먹기 전인데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130에서 140요 사이에서 저기 오고 이제 약을 먹고 나면은 이제 120 이하로 떨어져요. 100 이하로도 떨어져요. 혈압 약을 계속 먹으니까 6일 이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끊어보자. 약을 안 먹어도 되겠죠 하고 이제 끊었더니 혈압이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주위에서라든가 또 교수님도 약은 끊으면 안 된다. 노인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이 잘 조절되더라도 약을 끊는 건 위험합니다. 저녁 때는 이제 약을 먹고 잘 때는 다른 약을 처방받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죠. 혹시 최근에 다른 약 드시거나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진통제나 소염제나 뭐 이런. 가끔 뭐 이제 좀 저 운동을 하다는 거 어쩌고 할 때는 좀 뭐 진통제 좀 가끔 그런 다른 약들이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런 그 약의 효과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다른 약 이렇게 추가하시게 되면 어떤 약이다라고 알려주시면 이제 보고.
고혈압만 있고 이제 뭐 다른 합병증 또는 이제 표적장기라고 하는 뇌, 심장, 콩팥 등등의 이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을 엄격하게 잘 하시면서 혈압이 적정 범위 내에 있으면은 뭐 중단, 감량도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미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기신 분들은 사실은 혈압 수치와는 무관하게 그 약제들이 혈압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송정섭 환자분은 고혈압이 있으면서 협심증, 그다음에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해서 이전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요. 고혈압의 이제 합병증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십니다. 일단 심장이나 이런 뇌혈관 쪽에 변화가 생기신 분들은 콩팥이나 아니면은 최근에는 뭐 이런 인지기능 등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 높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혈압을 보다 좀 엄격하게 낮게 그런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높은 당신. 의사가 약을 권하지만 먹기 싫고 혈압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선 가정 혈압을 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정 혈압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단 샤워나 목욕 전, 흡연이나 카페인 섭취 전에 잽니다. 바르게 앉은 자세로 안정 후 측정해 자신의 혈압을 아는 것이 혈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혈압이 막 왔다 갔다를 하고 잴 때마다 다르다. 이게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고 불안해하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혈압이라는 게 원래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거에 왔다 갔다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한 번 혈압을 재서 이게 높다 낮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날 충분히 많은 횟수 측정을 해서 평균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거가 일단 가장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만이 아니라 집에서 혈압 재고 다양한 상황에서 재서 충분히 많이 모아서 평균치를 가지고 그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기준을 삼으셔야 되겠죠. 적어도 혈압을 처음 진단받고 진료실 혈압이 140이라서 혈압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진료실 밖 혈압 측정, 24시간 혈압 측정을 못하면 적어도 제대로 된 가정 혈압 측정과 같이 정보를 더해서 고혈압을 판단하는 게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